네,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비즈팀 김철영 대리 오늘도 만나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조업 지표가 약간 좀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후반에 좀 많이 끌어올리더라고요. 지표 안 좋았던 것에 비해서는 좀 거의 안 빠졌는데요. 혼조권에서 일단 정규장은 마감지었습니다. 선물시장 움직임은 어땠나요? 네, 전일 글로벌 상품 및 증시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기대에 못 미친 영향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와 유럽 시장 동안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며 전 거래일의 급등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는데요. 개장 후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지표의 영향을 받으며 1% 가까이 낙폭을 늘리는 모습이었으나 여전히 다우지수 기준으로 16,000선 아래에서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며 지수 선물은 강보합권이 0.22%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며 전일 어떤 지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이미 중국에서 제조업 관련 지표 발표가 되었는데요.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개장 이후에 발표된 미국의 9월분 제조업 지수 중에서 ISM, 전미 공급자 관리자 협회에서 발표한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50.2를 기록하며 2013년 5월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로 발표되었습니다. 전월에 51.1, 그리고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50.6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소비 지출이 어느 정도 제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는 있지만 달러 강세가 미국 내 생산품 가격 경쟁력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발표된 주간 신규 수출수당 청구 건수는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였지만 여전히 30만 건 이내로 발표되는 모습에 고용시장은 여전히 점진적으로 안정화를 찾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도 최근 호조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월 건설 지출이 전기 대비 0.7% 증가했다고 발표되었는데요. 2008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연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더 강한 어조로 이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10월 인상이 왜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오늘 예정된 고용 지표는 고용시장 개선세를 더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소비 지출의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는 10월 금리 인상에도 강한 힘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달러화는 9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약세를 보였습니다. 상품 시장에서의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가격 하락을 이끈 모습이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금 가격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요. 5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처럼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값은 0.1% 하락한 온스당 1,113달러 7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용지표 결과에 따른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 여전히 하방 압력을 보이고는 있지만 1,100달러 선에서의 지지선이 확고하고 금리 인상이라는 재료가 단기간의 가격 하락을 온스당 1,000달러 중반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박스권에서의 회귀하에 염두하여 단기 매매를 이용하시는 편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실정입니다. 이번 주 초반부터 고용지표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고용지표가 잘 나온다고 한다면 좀 내부에서도 약간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달에도 금리 인상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번 달은 솔직히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12월 연내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단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컨센서스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12월 안에는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안에는 연말 안에는 뭔가 좀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내일 나오는 고용 지표도 이제 간밤에 나오는 고용 지표 좀 잘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가 움직임을 보면 어제는 좀 변동성이 있더라고요. 전과 후약의 좀 장세를 나타냈는데 고용 지표 이제 발표 앞두고 지금 시간의 거래 보니까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유 선물 전략 팁 주신다고요? 예. 네.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가용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락하는 기름값에 분명히 즐거운 마음으로 주유소를 방문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뉴스와 매체를 통해서 국제유가 하락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무래도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유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국제유가에는 크게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인 WTI, 북해산 브렌트유, 그리고 두바이유가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상품 중에서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WTI가 있습니다. 다음에 표를 보시면 WTI 선물의 간단한 스펙이 나와 있는데요.
한계하게 단위는 1000배럴입니다. 현재 배럴당 45달러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는 원유 선물은 한계하게 투자 가치가 약 45,000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 틱이 0.01 단위로 움직이며 이 틱에 대한 가치는 10달러입니다. 증거금이 현재 4,675달러로 투자 레버리지는 약 9.6배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월 상장된 품목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고요. 해당 품목은 실무 인수도 상품이라 만기 도래 시 해당 포지션의 청산 혹은 차월물로의 포지션을 넘기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실물을 인수받거나 인도해야 되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에서는 한국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실물 인수도 처리를 불허하고 있고요. 만기가 지난 후에는 아주 불리한 가격에 포지션을 청산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거래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최근 7년간 유가가 어떠한 이슈와 어떠한 흐름이 이어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유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차트는 2008년 말 리먼 사태 이후 유가 움직임이 나타난 차트인데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상품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유가도 저점 32달러를 기록한 역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시장은 안정은 되찾고 중동 정세에 따라서 배럴당 100달러 수준 근처에서 지속적인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유가 상승 시기에는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 차례 정치적 문제, 특히 이집트와 시리아 각국의 내전 분쟁이 불거질 때마다 100달러를 뚫고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최근 1년간 가장 중요한 이슈로는 산유국에서의 공급 강의라는 이슈가 유가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더불어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달러가 강세라는 요인도 불난집의 부채질한 격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연말 바닥을 모르고 하염없이 추락하던 유가는 중동 상유국의 공급량이 가격 하락에도 꾸준히 증가한 점을 작용했고 일각에서는 가격 전쟁에서 중동이 물량으로 국제 유가의 주도권을 잡을 심산이었다는 여론도 불거지며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동 간의 가격 분쟁이 하락세를 주도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수급 역량의 지표로 작용하고 있는 미국 에너지국에서 발표는 매주 수집하여 발표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주간 원유 재고로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30분에 발표되고 있고 미국의 원유, 휘발유, 쿠싱 지역의 원유, 정제유의 재고 상태를 세분화하여 발표하고 있어 단기적인 WTI 유가 방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원유 재고 차트를 보시면 국제 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한 직후에 2015년 상반기의 원유 재고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누적 재고 수준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는 아직까지도 가격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급 여건에서 공급 과잉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글로벌 상품 시장에서의 달러와 방향에 크게 연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진 것으로 판단되며 연말까지는 배럴당 46달러에서 52달러 사이 박스권에서 머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원유 선물은 하루 등락폭이 최대 5% 이상으로 크고 상하한가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은 상품입니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원유를 매매하시기에는 이익 손실에 대한 레인지를 작게 가져가시고 단기 매매를 추구하시는 매매 전략이 원유 트레이딩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기는 전략은 좀 단기적인 접근, 단기 매매다라고 또 정리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제 원유가 지금 50달러 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30달러 선 아래까지도 추락할 수 있다. 일단 전망은 좀 밝지가 않은데요. 일단 원유 선물은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 좀 트레이딩하는 게 접근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주고 있습니다.